안녕하세요, 보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전세를 맞춰 놓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라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번 유찰되면 30% 정도 내려가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그 선에서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선에서 낙찰이 되고, 저 안 좋은 거는 또 한 번 저서 한 반값 정도, 49% 정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뭐 50%니 50%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세 사기를 어떻게 치냐면 일단 무조건 1등을 해야지만 물건이 확보가 되잖아요. 요거를 8천에서 한 뭐 9천 요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럼 거의 80% 90%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1등이겠죠, 대부분. 그 받아요. 그럼 이거 받아서 내부를 포장지만 이쁘게 수리를 합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500이 들어갔다. 8,500이 들어갔잖아요. 세금 포함해서 뭐 9천이 안 된다,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주냐면 1억짜리 빌라면 감정가 70%면 7천만 원이고 낙찰가의 90%면 8천만 원에 90%잖아요. 그래서 거의 7천만 원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천만 원 차이가 생기니까 그 1천만 원 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돈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일단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요. 그럼 1억짜리 빌라가 7천만 원 대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를 세를 어떻게 주냐? 전세로 들어오라고 하고, 전세 보증금은 싸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전세는 월세하고 다르게 보증금이 높은 거, 월세도 보증금이 높은 월세가 있잖아요. 높은 월세는 해당 건물에 대출이 없어요. 등기부가 깨끗해야 돼요. 근저당이나 가압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저당이 일단 있잖아요. 경매로 받아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돼 있잖아요. 채권 최고액을 하면 8천 몇백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돈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전세로 들어오겠어요? 보증금 높게 해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어떻게 꼬시냐면 전세로 들어와라, 월세 말고. 근데 전세 보증금을 3천만 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억짜리 빌라 깨끗하게 포장을 싹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뻐 보일 거 아니에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3,400만 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도 이거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겠죠. 3,4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라서 경매로 혹시 넘어가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이 돈은 내가 받을 수 있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최우선 변제금이 3,400만 원이니까 전세를 3,400만 원으로 해도 이 돈은 찾을 수 있으니까 요것만큼 하세요. 좀 불안해요? 200 깎아서 3,200 할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유, 너무 불안해요? 그럼 전세 3,000으로 합시다. 앞에 근저당 대출 받은 게 있지만 3,000으로 합시다. 그래도 이게 1억짜리니까 경매에 넘어가도 다시 넘어가도 본인의 돈 3천만 원은 100% 다 확보가 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1,000에 뭐 30, 40 이렇게 월세 주느니 3천만 원 전세로 그냥 사세요, 거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집을 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옆집을 보니, 옆에 빌라를 보니 전세가 5천이에요. 매가는 8천인데 전세가 5천이에요. 7천이에요. 아무리 싼데도 4천이 넘어가요. 전세가 좀 후진 데가 그러니까 4천 넘어가. 그 동네 빌라 보니까 이거는 오래된 빌라지만 내부가 다 인테리어가 깨끗해 있어. 근데 이거를 전세 3천에 준대. 단 조건이 근저당이 앞에 있다는 거. 하지만 최우선 변제 금액이 3,400만 원이라는 이 숫자만 듣고 이거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 살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 이자를 낼까요? 당연히 안 내죠. 왜 안 내겠어요? 월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증금 3천만 원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낙찰을 8천에 받고 이래저래 경비까지 1,000 들어가서 9천이 들어갔어요. 대출을 7천원 받았어요. 그럼 2천만 원 차이가 생겼죠? 근데 세입자한테 얼마 받았어요?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경비 빼면 얼마 남아요? 1,000이라는 숫자가 남았죠. 그럼 이 사람들 이익은 이 경매 물건 하나를 작업함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몇 명이 이 안에 연결되어 있든지 간에 서로 나눠가지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라는 돈에서 자기들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뺀 나머지 한 1,000만 원 그 이상 줄 수 있겠죠. 그 돈을 갖다 서로 나눠가는 거예요. 이게 한 건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무조건 1등이죠.
왜냐, 그 작업을 하면 돈이 생기니까, 껌껌이 생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전세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세를. 아무리 싸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증 금액이 높을 경우에, 즉,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액이 3,400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딱 반 잘라요. 3,400이면 반을 딱 자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000한 6, 700 되죠? 1,600,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보증 금액이 최우선 변제 금액 그 해에 최우선 변제 금액의 반 이상이 안 넘어가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3,400에 1,500, 1,600 요 정도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게 월세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전세나 뭐 이런 보증금도 월세가 좀 월세는 낮고 보증 높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보증금은 앞에 근저당이 있을 때는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물건 들어갔다가 전세로 들어갔다가 싸다고 들어갔다가 경매 2년 만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기 돈 한 1, 200,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뭐 더 많게는 1,000만 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잠 못 주무실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벌어 200 버는 사람이 한 달에 200 버는 사람이 이거 하나 잘못 들어서 돈 몇백만 원 막 손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이 올까요? 잠 안 와요. 잠 안 와요. 잠 안 와. 단 몇십만 원만 손해봐도 잠이 안 올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유형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 경매 시장에 이제 이런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런 작업들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좀 조심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놓고 사기치면 못 당한다고 하잖아요. 한 서너 명에서 딱 무리지어서 한번 사기치려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보다 내가 대항력이 있으려면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어야 된다. 보증이 높을 경우에는 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집을 알아보시면 탈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재수가 없으려나? 사실 가진 게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물차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 몇백만 원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단 100만 원도 손해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